다음 113부부터는 간단하게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먼저 세포의 경계가 되는 것은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내부를 세포질이라 하거나 혹은 세포 내 기질이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여러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조직 체제의 생물의 경우에는 여기 이 공간은 세포박, 세포박은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이라 해서 일본 놈들이 사이 간자를 써서 세포간질이라 했습니다. 혹은 세포 사이 액이 되게 됩니다. 세포막은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지질 이중층을 구성하는 주된 지질이 인지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세포막 문제에서 설명한 적이 있지. 얘는 여기에 구형머리와 지방족 사슬로 구성이 되게 되고, 구형머리는 친수성이면 지방족 사슬은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수성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지질 이중층의 물질에 대한 투과성은 먼저 전하에 대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하를 띄지 않는 것이 전하를 띄는 것에 비해서 투과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나트륨과 같은 것은 하나의 원자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친수성 정도입니다. 친수성이 크면 클수록 투과성이 작습니다. 그 다음은 비극성 부위가 얼마만큼 많으냐입니다. 비극성 부위가 많으면, 즉 극성 부위가 많으면 투과성이 작고, 비극성 부위가 많아지게 되면 투과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분자의 크기입니다.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투과성이 크고,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투과성이 작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들은 세포막을 통과할 때 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또한 이들은 물질에 대한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그대로 통과합니다. 단순 확산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투과성이 작기 때문에 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포막의 운반 단백질을 통해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이때 이 운반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수송이 될 때
이것이 수동수송이면 이름을 촉진 확산이라고 붙였고, 능동수송이면 그대로 능동수송이라 하는 것입니다. 113번에서 120번까지의 문제에 대한 주된 주체는 조금 전에 판서했던 것들 중에 노란색 물질이 아니라 붉은색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113번에서 120번까지 문제의 주된 내용은 세포 밖과 세포 안 사이의 물질이 교환되는 기작에 대한 이름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는 여기에는 이 물질이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삼투 현상과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능동 수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는 이 물질이 이렇게 소낭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이 공간과 이 공간에서의 물질의 위치 변화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대신 실제 세포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이 소낭이 리소좀과 융합이 되어서 리소좀의 산성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들은 분해가 되게 되고, 분해가 된 보다 작은 입자가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대신 여기는 이렇게 소낭을 통해서 수송이 되게 되면 세포 바깥쪽에 있는 물질의 형태와 세포질에 들어있는 물질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엔도사이토시스라 합니다. 세포 내 도입 혹은 세포 내 섭취라 합니다. 엔도사이토시스는 다시 둘로 구분을 해서 크기가 큰 물질은 우리가 사과와 같이 큰 고형 물질은 구강으로 집어넣을 때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설탕물과 같은 액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마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 여기엔 이 입자가 콜로이드이기 때문에 물에 완전하게 용해가 되지 않은 형태이면 이것을 먹는다는 개념을 써가지고 파고 사이토시스라 합니다. 이것을 일본 놈들이 식세포 작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물에 완전하게 녹는, 용해가 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마신다라고 해서 피노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 놈들이 음세포 작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엔도사이토시스 중에 일부가, 물론 대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막에 있는 막 수용체가 얘와 결합을 해야지만 받아들이는 경우에서 수용체를 강조하는 개념이 수용체 매개 세포 내 도입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세포질에 있는 물질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이 또한 마찬가지 소낭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들은 소낭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 형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세포막과 융합이 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될 것이고, 이것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들어온다라고 해서 엔도라 했고, 나간다라고 해서 엑소라 합니다. 엑소사이토시스는 번역을 할 때 세포 외 배출이라 하거나 혹은 세포 외 분비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포 소기관 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이 과정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단백질은 외분비 단백질이라 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개념들은 이제 정리가 되겠지. 먼저 확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 합니다. 농도라고 하는 단어는 용매에 대한 용질의 비를 농도라 합니다. 물론 용액에 대한 용질의 비라 해도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삼투 현상과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은 수동수송입니다. 반면 능동수송은 말 그대로 능동수송은 수동수송은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면 얘는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강제로 수송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수송되는 것이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쉽게 정리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것이 외부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수동수송이고,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능동수송이 되게 됩니다. 삼투 현상은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는 문장입니다. 물의 확산이 삼투 현상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 체제대로 문장을 작성하게 되면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농도라고 하는 단어는 용매에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용질에 사용하는 개념이야. 따라서 굉장히 어색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데 물은 용매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농도가 높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용질의 농도가 낮다가 됩니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면 확산인데 용매인 물이 이동하게 되면 이것이 삼투가 되게 됩니다. 대신 이때 용질은 삼투질 용질이어야만 되지 불투과성의 물질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투과성을 가지지 않는 물질이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면 자신이 이동하지 못하니까 대신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 합니다. 단순 확산은 용질이 세포막의 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것. 이것이 단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촉진 확산은 용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되 용질이 세포막의 막단백질인 운반 단백질을 통과하는 현상이 촉진 확산입니다. 일단 촉진 확산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채널을 현재는 한글로 번역을 할 때 통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채널을 통한 촉진 확산과 운반체를 통한 촉진 확산으로 나눕니다. 둘의 차이점은 채널을 통한 촉진 확산은 이온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는 뚫려있는 운반체 단백질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채널이라 합니다. 포도당과 같은 물질들은 운반체를 통과할 때 얘는 뚫려있는 구멍을 직접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포도당이 막에 있는 막 운반체 단백질에 먼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한 다음에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위치가 바뀐 다음에 여기에서 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것은 그냥 결과를 그대로 우리는 외우자. 채널을 통한 촉진 확산은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운반 속도가 포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반 분자에 대한 농도가 높아지면 그것에 비례해서 속도는 계속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기에서 결합을 해서 옮겨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물질들을 통과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옮길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반 속도가 포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채널과 운반체를 통한 촉진 확산의 차이가 됩니다.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질이 수송이 되는 것을 능동수송이라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 막의 운반 단백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능동수송은 크게 둘로 구분해서 하나는 1차 능동수송,
직접 능동수송. 또 하나는 2차 능동수송. 1차 능동수송은 ATP의 가수분해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이 강제로 수송이 되는 것. 예를 들게 되면 앞에서 했던 나트륨, 칼륨, ATP아제와 같은, 혹은 칼슘에 대한 것이면 칼슘 ATP아제, 수소이온을 강제로 수송하게 되면 수소이온 ATP아제. 이렇게 이들 펌프는 전부 ATP를 가수분해하는 것이니까 ATP아제란 개념으로 불려지는 것들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2차 능동수송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2차 능동수송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동물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은 나트륨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합니다. 나트륨의 농도 기울기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가 됩니다. 식물이나 다른 생물들은 나트륨보다는 수소이온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에 대한 농도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물질들을 수송할 때, 예를 들게 되면 식물세포에서 수소이온과 설탕이 함께 수송이 될 때, 공동수송체, 이와 같은 것들이 2차 능동수송이 됩니다. 대신 이때 2차 능동수송에 대한 주체는 이들이 2차 능동수송이 아니고 이것이 2차 능동수송입니다. 나트륨과 수소이온은 수동수송이고 이들의 수동수송 때문에 포도당과 설탕이 능동수송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더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면, (13번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 능동수송은 억제된다.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니까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능동수송은 억제가 된다. 참이다. 2번에 촉진 확산은 단순 확산보다 이동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변임이 차이가 있으니까 대상 물질은 똑같아야 되겠지. 같은 물질에 대해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단순 확산은 매우 느리겠지. 얘가 아까 투과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냐면 운반 단백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은 단순 확산과 비교하게 되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느린 경우가 많다 했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3번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될 때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용질이 이동되는 것이 능동수송이고 능동수송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야만 된다. 4번의 단백질이나 다당류와 같이 분자 크기가 큰 물질은 능동수송으로, 작은 물질은 확산으로 이동한다. 얘는 능동수송과 확산은 분자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소비되느냐 아니면 자발적인 수송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은 아예 엉터리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틀렸다는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114번
다음에 해당하는 세포 내 외부로 물질을 수송하는 기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질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형질막은 세포 내 외부로 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확산은 용액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용질이 이동하는 것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삼투 현상은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을 삼투라 한다. 촉진 확산은 물질이 이동할 때 운반 단백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동 수송을 촉진 확산이라 하고, 따라서 운반 단백질이 관여하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단순 확산을 통해 직접 통과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증가한다. 4번에 식세포 작용은 소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질 수송으로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세포가 음식물 입자와 같은 큰 물질을 섭취할 때 이용된다. 물에 녹지 않는다. 크다. 물에 녹는다. 작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에서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의 공통점은 ATP를 필요로 하는 것은 1차 능동 수송입니다. 수송 단백질은 둘 다가 필요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구배는 한자로서 기울기란 뜻입니다.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거슬러 이동하는 것은 능동 수송의 특징이고, 촉진 확산은 농도 기울기에 순행하는 것입니다. 지질에 대한 해당 물질의 용해도에 의존한다.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다는 말은 소수성 물질이고, 소수성 물질은 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 확산입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 능동 수송은 어느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다. 다음 16번에 세포막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 큰 분자들을 한 번에 다량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이라 있습니다. 한 번에 다량 수송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과하거나 혹은 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감싸 가지고 통과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통과시킬 수 있겠지. 그러면 주머니, 소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송은 피노사이토시스가 되었든 파고사이토시스가 되었든 혹은 엔도사이토시스가 되었든 이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해야만 되겠지. 혹은 엑소사이토시스와 같은 단어가 등장해야 됩니다. 피노사이토시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다. 다음 117번 세포막에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단순 확산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동 수송이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2번에 촉진 확산은 수송 단백질이 ATP를 소모하는 능동 수송이다. 촉진 확산은 수동 수송이지 능동 수송이 아니지. 답은 2번이다. 3번에 삼투 현상은 반투과성 막을 통하여, 반투과성은 어떤 물질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용매는 투과성을 가지고 있고 용질이 투과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용질이 이동하지 못하니까 용매가 이동한다. 그래서 통하여 물이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용질의 농도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물은 많고 용질의 농도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물은 적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 참이다. 4번에 세포외 배출 엑소사이토시스는 단백질 등을, 여기서 핵심이 소낭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소낭을 통해서 물질들이 밖으로 가는 것은 엑소사이토시스, 소낭을 통해서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엔도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는 큰 고형 물질들에 대한 것은 파고사이토시스, 작은 용질들, 물에 용해되어 있는 용질들에 대해서는 피노사이토시스. 답은 2번이다. 다음 118번. 세포막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반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반체이지. 그러면 능동수송이다가 되겠지.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키는 물질 수송 방식은 능동수송이고, 관여하는 막에 있는 단백질의 이름은 나트륨, 칼륨, 펌프라 해도 되고, 조금 전에 적어줬듯이 나트륨, 칼륨, ATP 아제라 해도 되고. 다음 119번. 세포에서 능동수송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능동수송이니까 에너지를 소비해서 물질들을 강제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동물세포를 저장액에 보관하는 경우는 물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얘는 3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옳지 않다. 펌프란 단어를 쓰고 있지, 능동수송이다. 수소이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이것이 참이 되겠습니다. 농도 기울기에 의하여 CO2가 세포막을, 얘는 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기체성 분자는 지질 이중층에 대한 투과성이 크기 때문에 산소든 CO2든 기체는 전부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 확산이라 해야 되지. (4번에) 세포 밖에서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하여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경우, 얘는 운반체 단백질이니까 촉진 확산이지.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번 문제에서 식물세포에는 설탕과 수소이온을 동시에 세포막 안으로 나르는 공동수송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설탕이 세포 안에 축적되면 양성자 펌프를 이용해 수소이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설탕이 수송되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식물세포의 경우에 먼저 작용하는 것은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이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가수분해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소이온을 밖으로 펌핑을 합니다. 그러면 바깥쪽은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안쪽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바깥쪽은 pH가 낮고 안쪽은 pH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1차 능동수송이라 합니다. 이 1차 능동수송으로 인해서 수소이온에 대한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니까 수소이온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들어올 때
설탕을 함께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수소이온 설탕 공동수송이라 하고, 수소이온에 대한 수송은 수동수송이면 설탕에 대한 수송이 2차 능동수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설탕에 대한 수송은 두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 즉 pH의 차가 크면 클수록 얘가 더 강력하게 들어올 것이니까 설탕을 더 강력하게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탕이 수송되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처리는 세포질은 pH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높여야 되는 것이지, 세포 외부의 pH를 낮춰야 되겠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포 외부의 설탕 농도를 낮춘다. 물론 효과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옳은 것이니까, 원래부터 여기는 설탕이 이쪽은 농도가 낮고 이쪽이 설탕이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설탕이 이동하는 것이니까 능동수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바깥쪽에 설탕의 농도를 낮춰버리게 되면, 그러면 두 공간에 대한 농도 차이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럴 경우에는 두 공간에 대한 농도 차이가 너무 심해지면 에너지 차가 너무 커지니까 수송률이 오히려 감소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4번에 수소이온이 막을 더 많이 투과되게 만드는 물질을 첨가한다. 수소이온이 막을 더 많이 투과하게 만든다는 말은 또 다른 물질을 처리해가지고 이 물질로 인해가지고 수소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짝풀림제인 DMP와 같은 디니트로페놀과 같은 물질입니다. 얘가 여기로 말을 잘못했다. 투과성이 크니까 얘가 이것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능동 수송된 것이 이 붉은색에 의해서 수동 수송되게 되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까 미토콘드리아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수동 수송이 일어나니까 두 공간의 수소이온에 대한 농도 기울기는 감소가 되게 됩니다. 양성자에 대한 농도 기울기가 감소가 되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감소가 되니까 당연히 설탕을 끌고 들어오는 힘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의 수송은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식물세포에서의 보편적인 특징이면, 동물의 경우에는 앞에서 수업을 했듯이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가수분해해서 3개의 나트륨은 밖으로 펌핑을 하고 2개의 칼륨은 안으로 펌핑을 합니다. 이때는 수소이온에 대한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에 대한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나트륨에 대한 농도 기울기로 인해서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나트륨이 들어오는 것은 수동수송인데, 이 수동수송이 나트륨에 대한 단독 수송이 되면 이것은 나트륨 채널이라 합니다. 근데 나트륨이 들어올 때 포도당과 함께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포도당에 대한 수송이 2차 능동 수송이 되고, 여기에 관여하는 이것을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나트륨만 이동이 되게 되면 얘는 나트륨 채널이라 하는 것이고, 이때는 나트륨에 대한 수송은 촉진 확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얘는 이것에 대한 수송에 대한 별다른 개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동수송이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도당 펌프가 작용하니까 포도당의 농도가 여기는 낮고 안쪽은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포도당이 여기를 통해서 포도당만 수송이 되게 되면 이때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이럴 때 이것을 포도당 운반체라 합니다.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촉진 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전 문제에서 이와 같은 촉진 확산을 다른 입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CO2가 여기를 통과하는 것은 단순 확산입니다. 바로 전 문제에서 촉진 확산이 단순 확산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촉진 확산이 똑같이 나트륨이면 여기를 통과하는 나트륨에 대한 촉진 확산과 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나트륨에 대한 단순 확산을 비교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말이 되겠지. 이럴 때는 이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속도가 이것에 대한 단순 확산보다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되겠지. 따라서 120번 문제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학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120문제 정도를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분자생물학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한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